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실리콘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88% 빠지면서 45,15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51만 주 정도 나왔고, 달바글로벌에 조금 예상치보다 못한 실적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에 대한 영향을 좀 줬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8월 11일 날짜에 조금 과대 하락폭이 나왔죠. 한 18%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나오고 나서 13일 날짜, 14일 날짜, 15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올라갔더니 단기 차익 매도가 좀 윗꼬리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8월 달에 나온 화장품 섹터 부분에 대한 수출 데이터 부분을 잠정치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솔직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부분이 워낙에 좋고 실적 부분도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충분하게 주가를 좀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게 투매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 잡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득권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PPI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가장 세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아시겠지만 아직 정부 측에서 정확하게 세제 개편안 부분에 대한 게 논의 처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 부분에 대한 걸 빨리 좀 얘기를 해야지,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뭐 주식 양도세네, 아니면은 뭐 관세 부분이네, 뭐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멈추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나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좀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정확한 거는 시장의 외부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오늘도 눌리는 거지, 말 그대로 실리콘투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받아먹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도 빨리 세제 개편한 부분에 대한 게 악재면 악재, 호재면 호재, 그냥 빨리 발표해서 해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실리콘투 보면서 수급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보고 재고자산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갖고 가야 되는지랑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평선에서 여기를 이제 횡보선 가져가면서 매집선을 좀 형성을 했었죠. 말 그대로 이 포지션입니다. 하방권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하단과 상단을 터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렸다가 여기서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상단과 하단을 가져가면서 매집선을 좀 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달마 글로벌 부분에 대한 거랑 콜마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한 하락폭을 때렸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평선을 다시 이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최하단권을 찍고 나서 얇은 봉 전환 처리가 나왔어요. 거래량은 안 떨어지죠. 얇은 봉 전환 처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선적으로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신용잔고가 여기까지 눌렸었죠. 이 구간까지 신용잔고가 눌렸다가 최근에 보면은 다시 또 조금 이 날짜에 신용잔고가 좀 빠져나갔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 한 2거래일 정도에서 3거래일 정도 신용잔고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쵸? 고개를 바짝 들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기관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쵸? 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용잔고가 꺾이지 않고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투매 현상으로 나가거나 과도하게 하락폭이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세에서 오히려 수급 처리가 세게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거를 회복해버리고 올려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리콘2의 말 그대로 재무제표 부분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오히려 저평가 상태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상승 추세로 해가지고 천천히 상하단을 이으면서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상단과 하단을 이으면서 가져가고 있고, 반등폭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세가 좀 세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하락폭이 좀 한번 세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에 대한 거래대금과 매도세에 대한 거래대금 자체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날짜는 매도세에 대한 거래대금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매도 대기자금이 매수 대기자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지금 나왔을 때가 상승폭이 나왔을 때보다도 거래량이 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매수 대기자금이 더 많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OBV 수치가 약간 꺾이고 신용잔고가 올라오는 수급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핵심 물량 자체가 여기 이 5만원에서부터 여기죠. 여기에서 이 물량 3만원 사이에 있는 물량에서 이 구간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구간 자체에 급등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에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하락폭으로 빠졌을 때, 자, 여기를 박스권으로 가져갔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구간 자체에서는 매도세를 좀 같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가가 나갈 때 투매가 나왔을 때 여기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 자체도 투매 현상이 일으켰었는데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되나?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이평선 부분 하방 부분에서 올려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OBV 수치 여기에서 딱 보시면 이평 부분을 하방선에서부터 조금씩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매수세 신용잔고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하방으로 내리치는 수급은 아랫꼬리에서 이렇게 다 받아 먹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OBV 수치는 주가가 빠졌을 때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동일선상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박스권 구간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구간을 매수자를 가져간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주가를 빠지지 않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물량들은 마이너스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매수세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평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매수세를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하방이 막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 수급이 들어와요. 지금 그러면 유일하게 빼고 있는 수급은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쳤을 때 조금 나가는 수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숏 계약권이 많냐, 롱 계약권이 많냐를 보면 돼요. 왜? 롱이 많다라고 하면 위로 올려칠 거고, 숏이 많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칠 건데,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롱 계약권이 지금 18,000 계약권을 넘어가죠. 숏 계약권이 오늘 장 초반에 지수를 내리면서 3,000 계약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옵션 포지션에서 선물 계약권은 상방으로 올려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리면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세가 오늘 11시 50분 그러니까 조금 12시 가까워지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자체에 많이 눌러서 왜 본인들이 쇼 포지션 청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쇼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세를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포지션 자체가 상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수출 데이터 보고 밸류에이션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려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56,794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매물대 형성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이 구간의 상단 포지션까지 간다라고 하면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은 56,000원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타점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좀 보도록 하면은 자, 홈 뷰티 디바이스를 보면은 단가 부분도 올라가고요. 수출액 부분도 여러분들 잘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수출액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방 구간까지 많이 빠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단가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홈 뷰티 디바이스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장품 기초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면 화장품 기초는 오히려 수출액 부분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단가 부분이 최근에 조금 눌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평선의 하단 구간 부분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건 평균 데이터는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 볼게요. 화장품 섹터가 안 꺾였어요. 화장품 기타 부분. 보시면 수출액 부분도 좋고요. 단가 부분도 좋아요. 단가 부분은 지금 최고치를 찍으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네 번째. 화장품 색조 부분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왜 화장품이 왜 꺾인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달마가 조금 실적이 걔네들이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이게 화장품 전체 섹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요.
보시면 수출액도 잘 나오고 단가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이거를 누가 합니까? 누가 어떻게 이거를 바꿀 건데요? 인위적으로 막 숫자 조작할 거예요? 자, 보시면 수출액 부분 좋아지고요. 단가 부분 올라갑니다. 수출액 부분은 이때 2025, 4년도에 나왔던 최고치를 빼고는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실리콘2의 재고자산 부분은 역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2466억.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번에 영업이익 부분이 522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언제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2000억이 넘어가요. 2088억 정도 나오겠네요. 이거 멀티플 PER 20배만 준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4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펄을 20배 줘도요, 20배. 말 그대로 해외 수출권까지 진행하는 화장품 사업에서의 밸류에이션은 펄을 20배밖에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퍼가 12배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2가 4조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가를 갖다가 제가 볼 때 4만 원이면 8만 원 선까지 올려도 이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8만 원 선까지 올려도. 그러니까 제가 1차 목표가를 8만 원 선까지 보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고자산 부분을 잘 보세요. 재고자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역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와요. 286억, 785억, 1450억, 2460억. 유동자산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그쵸?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주가를 뺀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은 반드시 좀 잘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 부분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하고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 처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 진행 전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데다 하나오션은 3%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체크 처리하셔가지고 중소형 조선주나 대형 조선주, 원전, 2차전지 반도체 이게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체크해드릴 거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실리콘2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보면은 실적 개선 분명 해가지고 한트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더 올리기도 했었고,
광고비하고 물류비에 발목 잡혔지만 실리콘도 하반기 성장모드 돌입해가지고 저 부분은 얼마든지 축소 처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에 대한 것도 46%가 증가를 했고, 여기 보시면 반기보고서상에서도 실리콘트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유동자산 부분이 4,300억,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940억 원이나 있는 기업입니다. 유동부채가 여기 보시면 1120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대비해가지고 4분의 1 타작입니다. 여러분들 25%이란 말이에요. 부채가. 이런 기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도 보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200억 정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도 한 50억 정도가 늘어났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매출액 부분도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여러분들 한 1000억 정도, 80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분이랑 차트상에서의 수급 처리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반드시 잘 체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리콘도 딱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